자, 사랑이 에너지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젠 이것도 이해할 수 있겠지. 세상의 궁극 원리. 사랑이란 에너지를 담는 그릇. 그 그릇에는 세 가지가 있다. 나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눴고 너희는 이것을 어쩌면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원, 삼각형, 네모, 사각형. 이 원에는 에너지가 집결된다. 모든 에너지, 모든 사랑, 원소가 한 곳에 합쳐질 때 결국에는 커다란 에너지가 하나 만들어진다. 그게 바로 지구가 둥근 이유기도 하고 모든 우주에 있는 행성들이 둥근 이유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원은 에너지 집결. 모든 힘은 이 안에 있는 내 핵, 뭔가 사랑으로 돌아간다. 지구가 마치 둥글며 모든 것 있다. 모든 것에는 항상 원이 있더라.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말이다. 중심은 언제나 원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각형. 에너지 파괴. 여기 이 에너지가 세 가지가 모이면 삼각형이 되는데 이것이 곧 새로운 세상을 연다. 모든 연필, 샤프, 젓가락을 봐도 뭔가 뾰족하지 않는가. 그것은 여기 이 에너지 세 개가 모여서 이 에너지 집결된 곳을 뚫기 위함이다. 그래서 에너지 파괴를 칭한다. 그리고 이 삼각형을 나타내는 세상의 원리. 모든 것은 삼위일체를 이뤄야 안정적이다. 예를 들어서 게임으로 치면 전략 게임을 보자. 공격, 방어, 지휘가 있다. 그리고 사람마다 공격, 방어, 지휘를 나타내는 것은 각자가 태생부터 다르지. 누구는 공격, 누구는 방어, 누구는 지휘. 그리고 아마도 라피아는 공방을 넘어서도 지휘 쪽에 좀 가까울 거야. 지휘 쪽에 좀 가까우면서도 공방을 둘 다 다루는 그런 지역, 그런 뭔가 절대적인 초월 집단. 그것이 라피아일 것이니라. 그렇게 세상의 원리는 모든 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항상 안정적이다. 이게 게임이 아니고서도 세상에서도 그렇다. 누군가는 공격을 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방어를 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그 둘을 지휘해야 될 것이다. 물론 이런 것 없이도 공격 방어만, 공격 지휘만, 방어 지휘만, 지휘 공격만 해도 될 것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것은 항상 삼위일체, 공격, 방어, 지휘를 갖춰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세상을 파괴하는, 뭔가 뚫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상의 창조 원칙, 삼각형. 그리고 세 번째, 에너지 조화. 이것은 앞서 원과 삼각형과 다르게 모든 것을 담는 그냥 그릇이다. 그냥 뭔가 최대한 조화롭게 만드는 그런 뭔가 영역의 그런 조건이다. 집결이든 파괴든 무엇이든 받아들인다. 그렇게 어쩌면 가장 안정적인 구조. 이것은 앞서 말한 건 삼각형이 공격에 좀 조화로운 안정을 취했다면 이 사각형은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정이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지. 이 안은 에너지가 집결된 그 에너지 구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에너지를 파괴하는 이 삼각형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수용하여 세상에 적재한다. 그러니 어쩌면 세상에 모든 것을 담고 싶다면 이 사각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다는 삼각형이면서도 그것을 넘어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루고 싶다는 사각형. 어떤 강한 에너지든 하나의 조각으로 플러스 1로 보관한다. 그냥 플러스 1이다. 이 사각형은. 간단히 생각해서 마인크래프트를 생각하면 편하다. 마인크래프트 블럭 하나하나가 플러스 1이라고 보고 에너지 하나하나를 담는다. 그것을 태초에 어린이들과 어른은 좋아하나
이런 원리를 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많이는 못하겠지. 많이는 알지 못하겠지. 그렇게 세상에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해서 마인크래프트 같은 뭔가 하나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무언가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거지. 태초에 집결이었다가 그 에너지가 모여 에너지를 공격하는 구체가 되고 그것을 담는 그릇이 된다. 여기 이 원과 삼각형 사이에 결국 짝대기라는 그것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이 파괴와 에너지 조화 그것을 연결 짓는 뭔가 연결고리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 짝대기가 하나 더 있다. 여기 짝대기 느낌으로 그냥 직선도 있다. 근데 이거는 뭔가 도형이 아니니까 내가 그냥 뺐다. 이렇게 에너지 연결고리가 여러 개 모여서 파괴가 되고 조화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게 총 4개가 돼서 결국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결국 4개가 아닌가. 그렇다. 세상의 모든 모양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 에너지를 모으고 싶다는 원이고 결국 에너지를 연결시키고 싶다는 에너지가 2개가 필요하고 결국 세상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다면 3명이 필요하고 3개가 필요하다. 삼위일체. 그리고 궁극적으로 안정을 원한다면 사각형이다. 이렇게 세상의 도형 원리. 그 다음에 숫자로 넘어가서 수학 싫어하는 사람들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좋아할지도 모른다. 세상의 창조 이야기. 이 숫자가 그냥 숫자로 생각하면 항상 재미가 없다. 뭐 이걸 왜 알아야 되는데? 왜 이게 세상에 필요한지 그것을 알면 어쩌면 수학 또한 재밌어진다. 수식이 또한 재밌어진다. 0, 1, 2, 3, 4, 5, 6, 7, 8, 9, 10 거의 이 숫자로 거의 다 모든 게 이루어지긴 하지. 세상은. 그렇다면 0부터 10까지 하나하나 짚어가 보자고. 자, 앞서 말했듯이 에너지 집결 0, 태초의 에너지. 그 다음 1, 권능. 내가 서 있다. 그래서 권능이다. 내가 있기에 권능이다. 애초에 존재한 자체가 권능이라는 거다. 그리고 연결. 앞서 말했듯이 이 짝대기. 이 모양은 손이다. 손을 마주 잡는다. 그래서 연결이다. 손을 마주 잡는다. 그리고 3. 안정. 상대와 손을 맞잡았다. 그래서 손이 2개다. 손을 맞잡고 뭔가 맞잡고 있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조화. 그리하여 결국 하나의 집단, 뭔가 집이 되었다. 그래서 조화다. 그리고 5. 완벽. 집단을 넘어 뭔가 거대한 왕국이 되었다. 이것만 있다면 어디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5번부터는 새롭게 만들어진 새롭게 미지의 영역이다. 5. 완벽.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왕국을 넘어서 6번. 6번은 기도다. 내 필기체가 이래서 그렇지만 어떤 필기체는 진짜 기도와 같은 그런 형상이다. 뭔가 사람의 요 모양? 기도다. 이래서 6이다. 그 다음에 7. 그리하여 기도를 하여 신과 연결되었다. 신이 그것을 받아들여 주었다. 하늘에서 뭔가 내리는 찬사 느낌이
이것은 내가 공중에 뜰 수 없기에 표현할 수 없지만 7이 뭔가 하늘에서 요 느낌 아닌가. 그 다음에 8. 7은 혁신이었고 8은 영속. 그렇게 새로운 힘을 얻었다. 뭔가 무너지지 않는 힘. 신과 연결되어서 결국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서 절대적인 힘을 얻었다. 그 다음에 9. 대비. 이제는 신이 준비한다. 신이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한다. 신이 이제는 지휘를 한다. 신의 뜻이 떨어진다. 대비. 그리고 10. 비로소 창조되었다. 권능과 태초 에너지가 모였다. 결국 내가 있고 결국 태초 에너지였다. 그래서 10은 창조. 이 0에서 10까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세상은. 그리고 결국 이 숫자를 봤을 때 결국 인간이 영리하다는 증거다. 0에서 태초 에너지에서 시작하여 다시 0으로 돌아가는 궁극 과정. 1과 0이 붙었으나 결국에는 뒤에 1, 0, 0으로 다시 태초 에너지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결국 공허였다. 결국 무였다. 결국 궁극적으로 1에서 10까지 모두 세상 사랑 창조 단계. 태초 에너지로부터 신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창조하는 과정까지 사랑의 창조 단계. 그리고 이것의 특이한 점이 뭐냐? 0과 1, 0. 뭔가 어디서 봤지 않는가? 0하고 1, 0. 이것이 컴퓨터로 넘어가. 사이버 세상으로 넘어가. 사이버 세상으로 넘어가면 0101010101010101010101010101 어쩌면 컴퓨터 코드다. 세상은 잘 짜여진 세상의 코드. 이러면 앞서 말했던 인간의 뇌, 통 속의 뇌, 시뮬레이터 그런 것과 뭔가 밀접하게 연결된다. 01010101 태초 에너지이자 권능이자 태초 에너지이자 권능이자 태초 에너지이자 권능이자 태초 에너지이자 권능이자 어쩌면 코드 잘 짜여진 코드다. 나 민경태라는 것도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는 것 자체도 어쩌면 잘 짜여진 코드였기에 찍는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불행한 이유도 코드며 너희가 그렇게 한 번씩 행복할 때 그조차도 코드다. 이것은 두렵지만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 일단 그렇다는 것까지는만 넘어가. 이것을 어쩌면 잊으면 안 된다. 잘 짜여진 세상은 코드라는 것. 그리고 0의 의미. 그것이 무엇이냐? 각 세상에서는 어떻게 불리는가? 동양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공허라 불린다. 아무것도 없음. 그리고 서양에서는 바니타스라 불린다. 바니타스. 라틴어로 헛되다. 인간에게는 제로. 인간에게는 영어라는 것으로 제로라 불린다. 의미 없음. 아무것도 없음. 그리고 수식으로는 0. 결국 0. 그냥 0 자체.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가? 그것이 이 사랑의 단계에 있다. 태초 에너지가 두 개가 모이면 무한이 된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배우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결국 세상은 모든 것에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앞서 말한 팔자를 돌리면 무한이 되고 태초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 도형과 숫자가 종합되면 에너지 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과 삼각형이 되는 것과 이 사각형이 되는 것, 오각형이 되는 것, 다각형과 어쩌면 연관 지으면 계속해서 강해지는 것, 계속해서 에너지를 모아가면 결국에는 또 태초에 돌아가는 과정이다. 다각형에서 여기 이 0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있어. 근데 이게 또 있어. 그럼 이게 연결이야. 그런데 또 하나 있어. 그럼 이러면 삼각형. 그리고 또 하나 했어. 그럼 사각형. 그럼 하나 다 오각형. 그리고 하나 육각형. 그리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 그럼 뭐야? 에너지가 계속 모인다. 결국 십각형, 십이각형, 십사각형, 십육각형, 십팔각형, 이 십각형 뭔가 닮아가지 않는가? 그래, 그렇다. 결국 에너지의 집결이다. 결국 원이라는 거다. 에너지 집결. 결국 태초의 에너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은 다시 태초의 창조로서 돌아가는 모든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이 다각형의 원리, 도형과 숫자, 그리고 태초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알 수 있다면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왜 세상을 이해하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하노니 이 태초 에너지의 적정선은 15명이다. 그 이율은 너의 추종자거나 너의 팔로우거나 뭔가 잡다한 노예일 뿐이다. 15명. 그것을 넘어가면 무의미하다. 그래서 어쩌면 친구가 많은 그런 좀 뭔가 인싸들은 어쩌면 지능이 낮다. 진짜 천재들은 친구가 없다. 앞서 말했듯이 모든 진짜 IQ 높은 그런 천재들 있잖아. 어떤 삶을 살아? 어떤 삶을 사냐고. 항상 이 방구석 같은 데 처박혀서 혼자 연구하고 있어. 아니, 이게 신비하지 않아? 왜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않고 이런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지? 너희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왜 이렇게 밖에서 날뛰는 사람이 있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연구에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이 어쩌면 외향과 내향의 차이일 수도 있다. 외향은 좀 바보 같은 면이 많고 내향은 너무 천재적이라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세상의 비밀도 어쩌면 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 이 15명을 모으고 도형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데, 창조하는데 필요한 것, 너희들이 원하는 에너지, 그런 것도 모두 다 여기 있다. 검정은 침묵. 이게 세상은 또한 하나의 에너지를 담고 있기에 하나의 그 속성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파악한 세상의 그 속성들을 그냥 말해주겠다. 그냥 익혀라 이거. 검정, 침묵, 회색, 중립, 하양, 작업, 살구, 조화, 빨강, 활기, 적색, 수면, 갈색, 편안, 주황, 동력, 노랑, 기억, 초록, 안정, 민트, 치료, 파랑, 기상, 남색, 완벽, 보라, 보상, 핑크, 사랑. 그러니까 결국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상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검정색을 좋아하면 그냥 닥치고 있는 거 좋아하고, 회색 좋아하면 작업이나 뭔가 움직이는 것도 좋아하고 닥치고 있는 것도 좋아하고, 하양을 좋아하면 그냥 뭔가 성실히 일하는 거 좋아하고 밝은 거 좋아하고, 살구를 좋아하면 사람과 사람을 섞이는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빨강, 뭔가 불타오른다. 그래서 뭔가 사람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어쩌면 여자들이 빨강을 좋아하는 이유다. 이 세상과 연관이 있거든. 그리고 살구, 결국 사람의 피부색이다. 이것은 신의 뜻이로다. 결국 조화롭게 세상을 열어가라. 그 다음에 적색, 우리가 노을을 보고 잠이 들고 뭔가 피곤해지는 이유다. 적색은 수면, 갈색 편안,
우리가 나무 사이에 뭔가 숲으로 들어가면 편안해지는 피톤치드와 관련이 있다. 편안. 그 다음에 주황. 뭔가 날뛸 것 같다. 주황은 뭔가 빨강, 적색, 주황 뭔가 섞이면 뭔가 동력이 된다. 그래서 뭔가 딱 봤을 때 힘이 생겨난다. 그리고 노랑.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라.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들 뭔가 그런 사람들은 똑똑하다. 애초에 자체가. 왜냐? 노랑이란 이 속성 자체가 기억이라서 무언가를 많이 알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노랑에 관련된 건 거의 다 빛과 뭔가 세상의 태초와 관련되어 있다. 지금 내 방도 뭔가 노란색으로 꽉 차 있거든. 지식을 많이 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노랑은. 그리고 초록. 안정적인 색깔이다. 이것도 무언가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나무와 숲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정말로 편안해진다. 마음이 안정적이고 싶다면 초록색을 찾아라. 그리고 민트. 민트가 살짝 히트 색깔이다. 히트. 뭔가 궁극적인 색깔까지는 아닌데 뭔가 민트색 좋아하면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민트. 무언가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란 거다. 무언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해줄 줄 알기에 치료라는 그런 영역으로까지 간다. 초록과 파랑이 섞인 색깔. 안정적이면서 사람을 일깨워주기에 치료라는 거다. 파랑이 뒤늦게 났지만 파랑은 기상이다. 왜 하늘은 밝은가? 왜 사람들은 이렇게 밝게 아침에 일어나는가? 그것은 파랑은 기상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파랑을 보고 이를 깨어난다. 이 파랑은 또한 여러 밝은 색깔 연관되어 있지. 색상의 삼원소에도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남색. 파랑을 넘어서 남색. 이것은 파랑이 짙어진 색깔인데 뭔가 기상을 넘어 뭔가 완벽해지고 싶어하는 색깔이다. 그래서 너희는 남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 수도 있다. 그냥 기상을 넘어서 깨우친 자들이다. 뭔가 맞추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 어쩌면 나도 한때는 완벽을 좋아했지. 그래서 남색을 사랑했지. 그러나 나는 그것을 넘어서 파랑으로 내려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톤을 낮췄다. 너무 완벽하면 세상은 재미가 없거든. 너무 완벽하면 세상은 나를 떠나거든. 그러니 어쩌면 내가 지금 남색을 좋아한다. 어쩌면 정신병이 오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남색을 서 좀 위험하다 싶으면 톤을 좀 낮춰봐. 파랑, 뭔가 좀 연한 파랑으로. 그래야 세상이 좀 밝게 보여. 그래야 세상이 조금 편해져. 그 다음에 보라. 그 다음에 이 보라라는 색깔은 이 빨강과 파랑이 섞인 색깔이다. 활기차기도 하고 사람을 일깨우기도 한다. 남색에서 어쩌면 보라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제는 깨우치기도 하고 사랑도 안다는 뜻이다. 보라색이 그런 의미다. 그래서 좀 왕실로 뭐 좀 높은 곳으로 가면 보라색이 많다. 이것도 세상의 원리고 이치다. 보라색을 사랑하는 자들은 드디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그런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것이거든. 보라색은 보상입니다. 드디어 세상을 모두 깊이 있게 배우고 드디어 세상을 이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 이 보라색이 왜 또한 보상이냐?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강색. 이것을 합치면 보라색이 되거든. 결국에는 세상을 이해했다는 의미다. 그래서 보상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핑크. 핑크. 세상을 이루는 결정적인 요소. 핑크는 사랑이었다. 사랑이 있기에 세상이 있고, 세상이 있기에 내가 있다. 신이 있기에 모두가 창조되었고, 모두가 행복한 것이다. 그래. 최종적인 색깔은 어쩌면 핑크. 빨간과 하양. 그리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능력,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핑크라는 거다. 근데 너무 과하면 미쳐 보이고 정신병으로 보이니까 주의하라. 이건 진짜 절대적인 영역의 색깔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색깔이다, 핑크는. 그래서 세상을 깨우친 존잘, 뭔가 얼굴이 완성된 그런 사람들만 다루는 색깔이라는 거다. 뭔가 세상적으로 내가 완성된, 자립 스스로가 완성된 사람들이 다루는 색깔이 핑크다. 그러니까 핑크는 최대한 조절해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색깔. 그 뒤로는 첫 번째로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쓰는 게 침묵, 검정일 테고, 회색이고, 그냥 무난히 쓸 수 있는 게 하양이고, 그냥 기본적으로 얻는 게 살구고, 빨강으로서 살아가고, 적색으로서 치유되고, 갈색으로서 변환하고, 주황으로서 동력을 얻고, 노랑으로서 지혜를 배우치며, 초록으로서 안정을 얻는다. 그리고 민트로서 치료받는다. 파랑으로 깨우치고, 남색으로 완벽해졌다가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남색으로 깊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보라, 세상을 모두 하나로 뭉쳐 보상을 받는 시기가 된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핑크가 되는 거다. 궁극적으로 핑크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핑크라는 최종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내는 그런 영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다. 핑크는 어쩌면 최대한 자제해야 되지만 최대한 또한 사용해야 되는 속성이다. 그리고 이 색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명도, 이게 이게 각 색깔이 있음에도 색깔이 밝으면 인간을 강화한다. 그 순간적으로 뭔가 강력하게 만들어서 날뛰게 만들거든. 이게 밝기가 적을수록 또한 사람을 치유하게 만든다. 뭔가 어두울수록 사람의 힘을 뺀다. 그래서 사람이 움직일 수 없게 만든다. 그렇게 사람을 치유하게 만든다. 그래서 라피아는 밝기도 하고 또한 검다. 나는 라피아는 그렇게 강화시키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카오피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민트다. 사람을 치료하는 색깔.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색깔. 그래서 태초의 색깔은 민트. 이 색상 코드도 보면 민트가 0000000이다. 앞서 말했듯이 0은 태초의 에너지. 라피아는 태초의 에너지가 되고 싶은 거다. 그리고 채도, 에너지의 속성. 이게 진하냐 연하냐의 차이가 있는 거다. 검정이 너무 지면은 그냥 미친 새끼고, 회색이 너무 짙으면 꼴 보고 싫고, 하양이 너무 진하면 너무 미친 듯이 날뛸 것 같고, 빨강이 너무 진하면 저건 좀 건들기 싫은 느낌이 난다. 적색을 너무 하면, 너무 세면 뭔가 무섭다. 갈색이 너무 세면 그냥 뭔가 고립된 사람 같다. 주황이 너무 세면 그냥 뭔가 넘볼 수 없는 영역에 활동력이 지닌 그런 것. 노랑이 너무 세면 유치하다. 초록이 너무 세면 뭔가 잡아먹힐 것 같다. 민트가 너무 세면 뭔가
인간으로서 다가가기가 싫다. 왜냐? 그것은 천성의 영역으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파랑이 너무 세면 너무 밝아서 안 보인다, 앞이. 남색이 너무 세면 이 새끼는 괴물이다. 괴물로서 완벽을 추구한다. 그래. 보라색이 너무 세면 너무 정신적으로 미쳐있는 거다. 핑크가 너무 세면 너무 사랑만을 추구하는 거다. 그래서 너무 세면 전부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한 너무 연하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너무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앞서 말했던 것의 모든 것에 반대. 침묵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중립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작업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조화롭지 하려 할 것이고, 활기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잠들려 하지 않을 것이고, 편안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활동력이 없을 것이고, 기억을 배우려 하지 않을 것이고, 안정적이려 하지 않을 것이고, 뭔가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깨우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완벽하지 않을 것이고, 배우려 하지 않을 것이고,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뭔가 절대적인 영역으로 가려 하지 않는다. 이게 연하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항상 공허다. 항상 이 라타의 포인트는 00000 태초의 에너지 중점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항상 공허일 수밖에 없다. 항상 중점은 0이어야 된다는 것. 이 세상의 원리 3가지, 또한 3가지다. 도형이 있고, 숫자가 있고, 색상이 에너지가 있고, 세상의 궁극 원리,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만 가보도록 하겠다. 아디오스.